그날 밤도 결국 그랬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늘어져 있는데 샤워를 끝낸 태식 씨가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의 익숙한 눈빛을 보는 순간 오늘도 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도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으시고 조용히 속삭이시더라고요. 정희 씨, 요즘 보게 된 영상이 있는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희 씨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 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당황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피로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동탄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제발요. 그날 밤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태식 씨의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명이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 동탄 신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살죠. 그전에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동네 산책로를 가끔 걷고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평범한 일상이 전부였답니다. 작년 겨울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이 조금 높고 혈당도 경계선이네요.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벌써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때까지 운동이라고는 날씨 좋은 날 호수공원 산책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고민만 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동탄 라이프 피트니스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제 또래 혹은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운동하고 계셨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운동 등록하러 왔는데요 하고 말했더니 젊은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회원 등록을 마치고 운동복과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탈의실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에 가슴이 살짝 설레더라고요. 첫날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온갖 기계들이 빼곡하게 있고 사람들은 다들 익숙하게 운동하는데 저만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기분이 들었죠. 러닝머신 앞에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 오신 것 같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으신 64살이라고 하셨는데 어깨가 넓고 팔뚝도 탄탄해서 마치 젊은 청년처럼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처음이라서요. 당황해서 대답하니 그분이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저는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닌 지 5년 됐거든요. 태식 씨는 정말 성의껏 알려주셨어요. 러닝머신 속도 조절하는 법부터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요. 제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30분 정도 걷고 나니 숨이 차면서도 온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때 태식 씨가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 또 오시면 다른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동탄거리를 걷는데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설렘과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난 기쁨이 섞여서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라고요. 다음날 같은 시간에 헬스장에 가니 태식 씨가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어제 근육통은 없으셨어요? 오늘은 뭐부터 해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태식 씨와의 인연은 저도 모르게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운동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저는 문득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떠올려 보았어요. 아직은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주 조용히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는 점점 더 친절해지셨어요.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제 얼굴을 살피시며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 운동 후에 몸이 무겁지는 않으셨어요? 피곤하시면 오늘은 가볍게만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스트레칭을 도와주실 때도 여기 힘 빼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요.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정희 씨는 정말 배우는 게 빠르시네요.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다가와서 부드럽게 손을 대고 이렇게요. 편안하세요? 하시며 확인까지 해주시니 불편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든든했어요. 땀이 많이 나면 미리 준비한 수건을 건네주시고 물통이 비면 제가 시원한 거로 채워드릴게요 하시며 달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식 씨가 오늘은 가벼운 덤벨로 균형 운동도 해볼까요? 하시며 새로운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덤벨을 들고 한 발로 서서 자세를 잡고 있는데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 하는 순간 태식 씨가 번개처럼 뒤에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아주니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멈췄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태식 씨 목소리가 정말 다급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시면서도 한참 동안 팔을 놓지 않으시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숨은 잘 쉬어지세요? 무릎은요? 하고 계속 확인해 주셨어요. 그 순간 그의 따뜻한 체온과 심장 소리가 느껴져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놀라셨죠? 너무 놀랐어요. 다치면 어쩌려고요. 앞으로는 제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게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날 이후로 태식 씨는 더 조심스럽게 거의 제 보호자처럼 운동을 도와주셨어요.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부러움과 함께 커다란 설렘이 밀려왔어요. 밤에 집에 누워서도 그때의 품과 걱정 가득한 눈빛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운동이 끝나면 헬스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태식 씨는 제 의자를 먼저 빼주시고 메뉴를 보면서 정희 씨는 달달한 거 좋아하시니까 오늘은 이걸로 할까요? 하시며 제 취향을 기억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한 번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시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시니 점점 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태식 씨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이번 주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조용하고 맛있는 곳을 알아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요.
태식 씨는 제 코트를 받아주시고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이건 어떠세요?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하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식사 후 호수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태식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희 씨를 만난 후로 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정희 씨,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 따뜻한 눈빛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태식 씨가 정말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미소 지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에게 끌리는 기분이 너무 소중하고 벅찼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 제 하루하루가 정말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가벼워졌어요. 거울을 봐도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헬스장에서 태식 씨를 보는 순간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나이 64이시지만 운동할 때마다 드러나는 그 몸매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넓은 어깨, 단단하게 잡히는 팔뚝, 허리가 잘록하면서도 탄탄한 복부.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근육이 선명하게 빛나서 저도 모르게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복 바지가 몸에 착 달라붙을 때면 가릴 수 없이 도드라지는 남성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얼른 시선을 돌렸는데 자꾸만 다시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멋지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 안에서 따뜻한 떨림이 퍼져나갔답니다. 태식 씨는 그런 제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오늘도 잘하고 계세요. 정희 씨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하고 말씀해 주시니 더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 주말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헬스장 근처에서 만나자마자 태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시며 오늘은 정희 씨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영화 보러 갈까요? 하셨어요. 영화관에 들어가서 어두운 불빛 아래 자리에 앉으니 태식 씨가 제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살포시 덮어주시더라고요. 추우실까 봐요 하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영화 중간에 슬픈 장면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지는데 태식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찾아 꼭 잡아주셨어요.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온기가 영화 속 이야기보다 더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태식 씨가 제 눈가를 살짝 닦아주시며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하시는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영화관을 나와서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태식 씨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정희 씨는 생선 좋아하시니까 오늘은 이 구이로 할까요? 매운 건 좀 피하고요. 하시면서 제 입맛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어요. 음식이 나오자 먼저 제 접시에 예쁘게 덜어주시고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 저도 행복해요 하시더라고요. 식사 내내 태식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시고 가끔은 제 손등을 살짝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녹이고 또 녹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으며 태식 씨가 정희 씨와 이렇게 걷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바람도 선선하고 정희 씨 손도 따뜻하고 하시면서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셨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태식 씨가 제 어깨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해주셨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집에 데려다 주실 때 현관 앞에서 태식 씨가 저를 안아주시며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운동 때 봐요 하시는 그 포옹이 너무 따뜻해서
문을 닫고 들어온 뒤에도 한참을 문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제 삶은 점점 더 빛이 났어요. 태식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다 예뻐 보이고 혼자 있을 때도 그분 생각만으로 하루가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행복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연인이 되고 나서 정말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태식 씨가 자세를 교정해 주시는 건 여전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칭을 도와주신다면서 허리 아래쪽, 엉덩이 근처까지 손이 내려오거나 다리 안쪽을 잡고 여기 근육을 풀어드릴게요 하시며 너무 깊이 만지실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운동 가르치시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태식 씨가 정희 씨 몸이 너무 예뻐서 더 신경 쓰이네요 하시며 웃으시니 오히려 부끄러우면서도 조금 설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민망했어요. 다른 회원분들이 지나가는데 태식 씨가 제 엉덩이 근육을 잡으며 여기 긴장됐네요. 풀어드릴게요 하시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태식 씨 사람들 보는데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미안해요. 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시며 자연스럽게 넘기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말 운동 때문일까 하는 작은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더 힘든 건 운동이 끝난 후였어요. 예전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까?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 좋네 하시며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잘 알았어요. 처음엔 연인 사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식 씨가 저를 그렇게 원하시는 게 기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나이에 운동 후에 또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데 태식 씨는 우리 나이에는 건강할 때 해야지 하시며 웃으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식 씨 집에서 그런 관계를 가진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요즘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정희 씨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 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당황과 부끄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태식 씨는 제 표정을 살피시며 너무 놀라지 마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우리 사이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하시는데 저는 그저 네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라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태식 씨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오늘은 특별히 더 하고 싶어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하실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하는 생각이 스치듯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태식 씨의 따뜻한 미소와 든든한 품을 떠올리면 그냥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 얼마나 커질지 알지 못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서히 답답해져 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작은 그림자가 내려앉은 후로 헬스장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태식 씨가 오늘도 예쁘게 운동하자 하시며 미소 지으시면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헬스장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태식 씨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오늘은 정말 인기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힙업 운동이에요. 엉덩이 라인이 예뻐지고 허리도 잘록해져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차올리는 운동이었어요. 제가 자세를 잡고 있는데 태식 씨가 제 바로 뒤에 바짝 서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서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의식해야 해요 하시며 두 손으로 제 엉덩이를 꽉 잡으셨어요. 손바닥 전체가 느껴질 만큼 세게. 그리고 오래. 느껴지세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효과가 확실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열이 확 올라가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민망함이 목까지 차올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정말 운동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듯 스쳤지만 태식 씨는 계속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하시며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침 다른 회원 아저씨가 우리 쪽을 지나가시면서 힐끔 보시더라고요. 그분의 어색한 미소와 살짝 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태식 씨, 사람들 보이는데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더니 태식 씨가 미안해요. 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시며 천천히 손을 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어서 운동을 끝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운동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민망한 기분이 드는 걸까? 태식 씨가 저를 좋아해서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 거라고 또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낮에 있었던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함보다는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더 커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기분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아직은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 하는 작은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으시고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힙업할 때 내가 얼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진짜 귀여웠어. 그 표정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지더라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태식 씨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와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민망해서 그래? 그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이 제일 예뻐서 더 보고 싶어. 정희야, 오늘은 나 좀 봐주라. 한 번만. 그 미소 속에 은근한 즐거움이 어려 있어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말았어요. 태식 씨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은 후 분위기가 서서히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태식 씨는 제 옷을 벗기며 일부러 천천히 손길을 오래 머물게 하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힙업 때처럼 부끄러워해봐. 내가 그렇게 민망해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참을 수 없어. 그 눈빛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는데 태식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 다시 눈을 마주치게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고개 돌리는 것도 너무 좋아.
정희아가 민망해할 때마다 더 예뻐 보이네. 그날도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태식 씨는 계속 제 반응을 즐기는 듯이 천천히 세심하게 움직이시면서 더 부끄러워해. 정희야. 그 표정이 최고야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태식 씨가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요즘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야. 내 친구 장남이 알지? 거기 커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 처음만 그렇지 나중에는 여자가 더 원한다고 그러더라. 우리 나이에는 이런 거 흔한 일이야. 정희야도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민망해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 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당황과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태식 씨는 제 당황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 그냥 재미로 본 거야. 그런데 정희아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지네. 그 미소가 너무 만족스러워 보여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있으니 낮의 손길과 밤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함보다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과 외로움이 서서히 제 마음을 채워갔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태식 씨 집에서 나온 후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여러 명이라는 말과 제 민망함을 바라보시던 그 미소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처음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마다, 낮에 혼자 산책할 때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날의 대화가 스치듯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뒤로 쌓여온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커지면서 더 이상 혼자만 앓고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한 언니들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셋이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들, 나 요즘 정말 힘들었어. 태식 씨랑 사귀면서 헬스장에서 자세 교정해준다고 하면서 손이 너무 과하게 가는 일이 많았거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꾸 그런 걸 원하시는데 어느 날은 인터넷에서 본 영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나이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즐기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친구 누구네는 이미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민망해하는 걸 보시면서 웃으시는 게 점점 견디기 힘들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언니들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제가 다 말하고 나자 순이 언니가 먼저 손을 탁 치며 일어나셨어요. 뭐야 그게.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나이에도 존중은 있어야지. 정희야. 내가 참고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쓰지 마. 미자 언니도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 민망한 걸 즐기는 사람이라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희야.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내 편이야. 당장 정리해. 내 인생 내가 가꾸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맞춰줄 이유 없어. 두 언니가 그렇게 강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제대로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느낌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태식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같은 카페에서 만나서 조용히 헤어지자고 말씀드렸어요. 태식 씨가 몇 번 더 설득하려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헬스장은 완전히 그만두고 집에서 조금 더 걸어야 하지만 새로운 헬스장으로 회원 등록을 했어요. 회원비가 조금 아까웠지만 제 마음이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새 헬스장의 첫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이 참 밝아 보이더라고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손길도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함께 개운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그곳에 가서 운동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때로는 수영장도 이용해요. 운동이 끝나면 새로운 언니들과 함께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깨달았어요. 진짜 삶은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가꾸어가는 거라는 거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제 페이스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맞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가꾸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며 매일 조금씩 더 빛나는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렇게 작은 그림자가 내려앉은 후로 헬스장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태식 씨가 오늘도 예쁘게 운동하자 하시며 미소 지으시면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헬스장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태식 씨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오늘은 정말 인기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힙업 운동이에요. 엉덩이 라인이 예뻐지고 허리도 잘록해져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차올리는 운동이었어요. 제가 자세를 잡고 있는데 태식 씨가 제 바로 뒤에 바짝 서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서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의식해야 해요 하시며 두 손으로 제 엉덩이를 꽉 잡으셨어요. 손바닥 전체가 느껴질 만큼 세게. 그리고 오래. 느껴지세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효과가 확실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열이 확 올라가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민망함이 목까지 차올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정말 운동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듯 스쳤지만 태식 씨는 계속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하시며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침 다른 회원 아저씨가 우리 쪽을 지나가시면서 힐끔 보시더라고요. 그분의 어색한 미소와 살짝 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태식 씨, 사람들 보이는데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더니 태식 씨가 미안해요. 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시며 천천히 손을 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어서 운동을 끝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운동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민망한 기분이 드는 걸까? 태식 씨가 저를 좋아해서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 거라고 또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낮에 있었던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함보다는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더 커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기분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아직은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 하는 작은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으시고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힙업할 때 내가 얼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진짜 귀여웠어. 그 표정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지더라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태식 씨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와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민망해서 그래? 그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이 제일 예뻐서 더 보고 싶어. 정희야, 오늘은 나 좀 봐주라. 한 번만. 그 미소 속에 은근한 즐거움이 어려 있어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말았어요. 태식 씨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은 후 분위기가 서서히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태식 씨는 제 옷을 벗기며 일부러 천천히 손길을 오래 머물게 하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힙업 때처럼 부끄러워해봐. 내가 그렇게 민망해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참을 수 없어. 그 눈빛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는데 태식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 다시 눈을 마주치게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고개 돌리는 것도 너무 좋아. 정희아가 민망해할 때마다 더 예뻐 보이네. 그날도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태식 씨는 계속 제 반응을 즐기는 듯이 천천히 세심하게 움직이시면서 더 부끄러워해. 정희야. 그 표정이 최고야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태식 씨가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요즘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야. 내 친구 장남이 알지? 거기 커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 처음만 그렇지 나중에는 여자가 더 원한다고 그러더라. 우리 나이에는 이런 거 흔한 일이야. 정희야도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민망해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 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당황과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태식 씨는 제 당황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 그냥 재미로 본 거야. 그런데 정희아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지네. 그 미소가 너무 만족스러워 보여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있으니 낮의 손길과 밤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함보다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과 외로움이 서서히 제 마음을 채워갔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태식 씨 집에서 나온 후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여러 명이라는 말과 제 민망함을 바라보시던 그 미소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처음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마다, 낮에 혼자 산책할 때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날의 대화가 스치듯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뒤로 쌓여온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커지면서 더 이상 혼자만 앓고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한 언니들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셋이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들, 나 요즘 정말 힘들었어. 태식 씨랑 사귀면서 헬스장에서 자세 교정해준다고 하면서 손이 너무 과하게 가는 일이 많았거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꾸 그런 걸 원하시는데 어느 날은 인터넷에서 본 영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나이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즐기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친구 누구네는 이미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민망해하는 걸 보시면서 웃으시는 게 점점 견디기 힘들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언니들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제가 다 말하고 나자 순이 언니가 먼저 손을 탁 치며 일어나셨어요. 뭐야 그게.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나이에도 존중은 있어야지. 정희야. 내가 참고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쓰지 마. 미자 언니도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 민망한 걸 즐기는 사람이라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희야.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내 편이야. 당장 정리해. 내 인생 내가 가꾸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맞춰줄 이유 없어. 두 언니가 그렇게 강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제대로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느낌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태식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같은 카페에서 만나서 조용히 헤어지자고 말씀드렸어요. 태식 씨가 몇 번 더 설득하려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헬스장은 완전히 그만두고 집에서 조금 더 걸어야 하지만 새로운 헬스장으로 회원 등록을 했어요. 회원비가 조금 아까웠지만 제 마음이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새 헬스장의 첫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이 참 밝아 보이더라고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손길도,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함께 개운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그곳에 가서 운동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때로는 수영장도 이용해요. 운동이 끝나면 새로운 언니들과 함께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깨달았어요. 진짜 삶은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가꾸어가는 거라는 거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제 페이스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맞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가꾸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며 매일 조금씩 더 빛나는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